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헌법 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공포문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같은 내용은 바로 헌법 본문의 내용이죠. 헌법 전문은 이러한 모든 내용의 이념이자 원리,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헌법의 내용은 이러한 헌법 전문을 토대로 기반이 되어 있을 만큼 본질적으로 중대합니다. 따라서 4.19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것은 4.19 혁명의 정신을 기리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곧 4.19 혁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4.19 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길래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시작은 다름 아닌 부정선거였습니다. 1960년 대선에 자유당 후보로 이승만은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조병옥이었죠. 하지만 조병옥은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자유당의 이승만을 이길 만한 후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것이나 다름 없었죠. 하지만 이승만은 당시 나이가 80세를 넘어 곧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과 달리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같이 치러지고 있었죠. 부통령 후보로 자유당엔 이기붕이, 민주당엔 장면이 입후보하게 되었고,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장면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 도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장면이 부통령이 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었던 자유당의 부정부패가 모조리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과 함께 모략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정말 온갖 수법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선거구마다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를 40%씩 미리 확보하는가 하면 마을 이장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투표소로 데리고 와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뽑으라며 강요하고 유권자들을 3인조, 5인조로 묶어 함께 기표소에서 서로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개표 과정 중 표뭉치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맨 앞장과 맨 뒷장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투표한 표가 있으면 표뭉치 전체를 그들의 표로 계산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정말 여러 방법으로 부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집계됐고 이승만이 90%, 이기붕이 89%로 득표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는지 추후 이승만이 88%,
이기붕이 70%로 득표율을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과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지난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을 제치고 당선된 장면이 이기붕의 800만 표에 비해 고작 180표만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결과에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 또한 이승만 정권의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기 때문에 시위의 규모는 빠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이 시위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4월 18일 서울의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중앙청 앞에서 3.15 부정선거를 무효화하고 선거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법제처장이자 재헌헌법의 초안을 기초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당시 고려대 총장이었던 유진호는 시위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만류하죠. 그 결과 학생들은 1차적으로 시위를 저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유당과 결탁한 정치 깡패들이 해산하는 고려대 학생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것입니다. 4월 19일 이러한 집단 폭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더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관저이자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 앞까지 고려대 학생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시가행진을 벌이기에 이릅니다. 오히려 시위의 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죠. 하지만 대응은 잔혹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발포 명령이 떨어졌고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단 하루 4월 19일 동안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려 공권력에 의해서 말이죠. 대규모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발포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 또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4월 19일 정말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에 동요되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6.25 전쟁 영웅으로 유명했던 송유찬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송유찬은 시민들을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수호합니다. 계엄군이 시민의 편에 선 것이죠. 미국도 이승만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 월터 맥하나기는 학생들의 편에 서며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하야할 것을 권했죠. 군대와 우방국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버티지 못하고 끝내 하야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4.19 혁명은 성공으로 막을 내렸고 4월 19일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엔 왕이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습니다.